안녕하세요. 머글입니다. 오늘 6시간 반 공부했고요. 어저께 4시간 남짓 공부했는데 또 그 전날에는 10시간 넘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10시간 넘게 공부한 이유가 아니라 어쨌든 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두통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밤서부터 조금씩 두통이 생기다가 화요일 밤에 잠 잘 못 자고 수요일날 많이 아파가지고 수요일날 4시간밖에 공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목요일인데 두통약을 냉큼 먹었으면 됐는데 또 두통약이 없는데 도깨비처럼 장맛비, 소낙비가 막 오다 보니까 뭐 귀찮아 이러고 그냥 좀 쉬면 되겠지 하고 설렁설렁 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을 많이 채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통약 막 이만큼 사다 놔가지고 다시는 그럴 일 없겠고요. 제 지난번에 인생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박웅현 광고인 박웅현 씨의 말을 빌려서 3여인을 행복하게 하면 나의 인생은 그것으로 족하다. 3여인이라 함은 나의 어머니요, 나의 아내요, 나의 딸이 행복하면 사나이 인생 그것이면 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러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 될 사람이 저희 이제 딸 될 친구가 이제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가 필요 충분 조건인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공부 꼭 해야 될까?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자기 만족을 위해 공부한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너 공부 왜 하는데?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애독자 몇 분이 물으시던데 생각해 봤습니다. 공부를 왜 할까요? 저는 이 공부 왜 할까에 대한 질문을 평생 해왔죠. 저는 이렇게 하란다고 하는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하고 싶으면 했죠. 공부를 왜 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너 왜 해? 공부 왜 해?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공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제가 제한능력자이던 시절서부터 뭘 잘 모르잖아요. 사리분별 능력이 없던 시절서부터 굉장히 많이 해왔고, 어느샌가 제가 공부는 그래서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선생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도 또 고민을 많이 했었고, 다시금 30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금 이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워서 하고요. 하나는 꿈 때문에 하죠. 무서운 거는 당연하죠. 내 인생 뭐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의 공포에 소구하는 주입식 교육 때문에 생긴 거기도 하죠. 옛날에 유머 사이트 같은 데 돌아다니는 글이죠. 1등급이 더 오르면 아내 얼굴이 바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사실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고 아내 얼굴 절대 안 바뀌고요. 그리고 그런 외모 지향적이고 성차별적이고, 물론 남고니까 그랬겠지만 전혀 상관관계가 없고요. 머리가 좀 크다 보면요, 공부가 돈이랑도 직관되지 않는다는 건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막말로 제 동기들 중에서 그 중고차 딜러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된 친구들도 몇몇 있고요. 핸드폰 대리점 하는 친구들도 아주 잘 살고 있고요. 기사 쓰고 다녀요. 근데 저보다 공부 훨씬 못했죠. 근데 어쨌든 그게 상관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포에 대한 소구는 오해 못 가요. 왜냐면 머리가 조금만 커도 이게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게 아니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틀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샌가 나의 생각을 좀먹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인생이 정말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해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긍정적인 이유인데, 꿈과 희망이죠.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 목표가 저는 뭐 가정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가족 옆에서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가족 옆에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전문직이어야 편합니다. 아주 잘 되는 자영업인 경우. 근데 이런 게 흔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저의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저의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이 가족들이랑 충분히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디 내놔도 남 부끄럽지 않고, 사회적 인정도 충분히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러면서도 뭐 섭섭치 않게 돈도 좀 벌고 막 이런 정도면은 좋겠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전문직이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주 좋은 전문직이어야 돼요. 사실 변호사 정도로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보니까 전원에는 이렇게 송무도 없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면 공부를 저는 해야 돼요. 지금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꿈과 희망에 관해서 약간 가족 지향적이고 약간 지역적인 걸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원래 광고를 하면서 되게 희열을 느꼈던 부분이, 제가 그래서 스타트업까지 하게 됐던 일인데,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근데 변호사가 되면 진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하에 로스쿨에 왔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요. 내가 원래 왜 공부했었지? 라는 생각을 자꾸 잊게 되고, 공부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죠. 누구나 그렇겠죠? 저만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한 삶이 얼마나 어떨지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를 그래서 잘하고 싶습니다. 그냥 무섭거든요. 슬프지만 그게 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있고, 이거는 행복도와도 조금 연관될 것 같은데, 행복은 오로지 내 안에서만 발현되는 거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제가 교육받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남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 안 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존경도 받고, 그러면서도 가족들이랑 시간 충분히 보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뭐 섭섭지 않게 어느 정도 노동소득 명목 하에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는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문직이어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똑똑한 변호사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 방송을 보고 나면 꼭 초심을 잃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로스쿨에 오게 되면서 어머니한테, 그리고 저희 가족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죠. 왜냐면 돈을 벌 수도 있는 나이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처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로스쿨에 가는 게 옳을까, 로스쿨에 가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초심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당당하려고 공부하고요.
행복하려고 공부하고요. 그리고 좀 더 스스로 조금 더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뭐다? 내일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해야 할 게 너무 많고 못한 것도 너무 많은데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띵크레스 리프트너 그래서 마음의 힘으로 공부하는 우리가 되길, 제가 되길 진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머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